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즈 캐데헌이 글로벌 신드롬을 이어가는 가운데 골드는 오늘 7일 새벽 발표된 빌보드 핫백 차트 순위에서 통산 8주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세계 최고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곡이 핫백 차트에서 1위에서 12위까지 줄 세우기를 하면서 골드는 단번에 13위로 급락하는 초기 예측이 나왔습니다. 캐데헌은 플릭스페트롤 6일 집계 결과 넷플릭스 공개 109일째 1위에 오르며 3일 연속 1위를 이어갔는데 영국의 경우 9일 연속 1위 역주행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캐데헌 영향으로 지난 9월 7만 9,200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50.6%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하나씩 살펴볼까요? 빌보드는 오늘 7일 새벽 헌트릭스의 골드는 빌보드 핫백에서 8주째 1위를 차지했다며 캐데헌 스매시는 그 행진을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핫백 차트 순위를 보면 소다팝은 7위, 그리고 유어 아이돌은 10위로 하락했습니다. 골든의 핫백 차트 통산 8주 1위 기록은 방탄소년단의 버터의 통산 10주 1위 기록에 바짝 다가서게 됐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테일러 스위프트 신곡 순위가 반영되면 골든이 1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다음 주 초기 예측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신곡은 핫백 차트에서 1위에서 12위까지 줄 세우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드는 단번에 13위로 급락하는 셈입니다. 이미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는 올리비아 딘에게 밀려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앞서 헌트릭스의 골드는 지난 8월 핫백 차트 1위에 올랐는데 이는 K-팝 역사상 최초의 걸그룹 최고 기록입니다. 또한 골드는 애니메이션 OST 역사상 가장 오래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한 최장수 히트곡입니다. 아울러 골든 등 캐데헌 OST 4곡이 동시에 톱10에 진입하며 OST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골드는 빌보드 스트리밍송 차트에서 11주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골드는 1958년 8월 4일 빌보드 차트 시작 이후 67년 역사상 애니메이션 영화 역대 최장기간 핫백 차트 1위 기록에서 1위를 이어갔습니다. 1위 캐데헌은 핫백 차트 통산 8주 1위이며 2위는 엔칸토 마법의 세계에서의 위 돈트 토크 어바웃 브루노의 통산 5주 1위입니다. 그리고 골드는 역대 영화 중 빌보드 핫백 차트 최장 기간 1위 히트곡 공동 8위에 해당합니다. 공동 8위는 1978년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에서 비지스가 부른 노래 나이트 피버입니다. 역대 영화 중 최장 히트곡 1위는 1992년 11월 휘트니 휴스턴 주연의 영화 보디가드 OST I Will Always Love You인데 통산 14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골드는 핫백 차트 통산 8주 1위를 기록하면서 빌보드 역사상 걸그룹 중 최장기간 핫백 차트 1위 기록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걸그룹 중 최장기간 1위는 2000년 11월 비욘세 등이 포함된 데스티니 차일드의 인디펜던트 우먼인데 핫백 차트 통산 11주 1위였습니다. 3위는 1995년 7월 TLC의 워터폴스인데 핫백 차트 통산 7주 1위였습니다. 한편 캐데헌 OST 앨범은 이번 주에 다시 1위에 오르면서 통산 2주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K-팝 역사상 최초 기록입니다. 다음은 영화 순위 이야기입니다.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6일 기준 캐데헌은 577점을 얻어 또 1위를 이어갔습니다. 넷플릭스 공개 4개월째 107일, 108일, 109일 3일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2위는 530점을 얻은 프렌치 러버였습니다. 1위와 2위 점수 차이는 47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캐데헌 싱어롱은 다시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 5개국이 1위였습니다. 영국은 9일 연속 1위, 미국은 4일 연속 1위입니다. 그리고 한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볼리비아,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과테말라,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뉴칼레도니아, 노르웨이, 카타르, 살바도르, 스웨덴, 대만 등 18개국은 2위였습니다. 다음은 남산타워 이야기입니다. 캐데헌의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산 YTN 서울타워, 즉 남산타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YTN은 지난 9월 남산타워 전망대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7만 9,200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 방문객 5만 2,600명 대비 5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월별 외국인 방문자 수로도 최고 기록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많은 외국인이 남산타워를 방문한 것은 캐대언 인기에 힘입은 것이라고 YTN은 설명했습니다. YTN 측은 남산타워가 캐대언의 대미를 장식하는 핵심 배경으로 등장해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관광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업그레이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시 기념품 라인업을 정비하고 캐대언 관련 콘텐츠와 촬영 포인트를 연계한 관광 코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캐대언 굿즈를 찾는 소비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캐대언 공개일인 지난 6월 20일부터 지난 9월 29일까지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까치호랑이 키워드 거래 건수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보다 357% 급증했고 거래액은 164% 늘었습니다. 캐대언 속 호랑이 더피와 까치서씨는 남자 주인공인 진우가 데리고 다니는 전령으로 극중 진우의 편지를 여자 주인공 루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립중앙박물관 키워드 거래 건수는 1000% 급증했고 거래액은 573% 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판매한 까치호랑이 배지 등은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였는데 이러한 캐대언 굿즈를 구하기 위한 중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K컬처 자체가 인기를 끌면서 방가사유상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방가사유상 거래 건수는 88% 늘었고 거래액은 65%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이야기입니다. 6일 삼성카드 데이터랩이 2023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9개 국공립박물관 방문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캐대헌이 방영된 6월 대비 8월 전체 방문객 증가율은 올해 62%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비중도 커졌습니다. 2023년 1월 방문객 수를 1로 가정할 때 7월 기준 외국인 방문객 지수는 2023년 3.7, 2024년 3.8이었으나 올해는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2003년 1월 대비 올해 7월이 5.2배 증가한 셈입니다. 연령대별 관람객 구성 변화도 두드러졌습니다. 통상 박물관의 주요 방문층은 미취학 어린이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35세에서 44세 사이였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올해 7월과 8월 기준 35세에서 44세 사이 비중은 50%에서 42%로 줄었습니다. 반면 35세 미만은 12%에서 15%로 50세 이상은 22%에서 26%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35세에서 44세 사이는 59%에 그친 반면 34세 이하는 140%, 50세 이상은 121%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방문객 비중이 절대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외지인 방문이 늘며 외부 유입 효과가 뚜렷해졌습니다. 전체 관람객 중 외지인 비중은 2023년 57%, 2024년 59%, 2025년 63%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의 올해 7월과 8월 서울 거주 관람객 비중은 43%에서 35%로 줄었으나 경기 인천은 38%에서 40%로 그 외 지역은 19%에서 25%로 늘었습니다. 증가율 역시 서울은 53%에 머문 반면 경기 인천을 포함한 외지인은 118%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 185%, 전북 177%, 제주 174% 등 순으로 외지인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아울러 뮤즈 즉 뮤지엄 굿즈 열풍도 박물관 산업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굿즈샵 고객 중 실제 박물관을 찾은 경우는 8%에 불과해 굿즈 구매와 관람 경험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을 제외한 지방박물관에서는 캐대헌 열풍 이후에도 관람객 증가나 연령대 다양성 확대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카드는 캐대헌 열풍이 사그라지면 박물관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식을 수 있다며 현재의 관심을 이어가고 확장해 박물관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한 네티즌이 공개한 루미 진우 데이트 이미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루미와 진우는 서울 남산공원, 청계천, 한강 고수부지 등 주요 명소에서 데이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네티즌은 루미 진우 제대로 된 데이트 못해본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만들어봤다며 두 사람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레이 아미가 이제와 오드리 누나에게 포트나이트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캐대언과의 콜라보를 통해 할로윈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 시간 8일 새벽 방송 예정인 미국 MBC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에서 이재 등 3인이 골든 라이브 무대를 어떻게 펼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일각에서는 안무 연습 장면이라는 영상이 짧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추석 명절 연휴 보내세요.